제가 이 워크숍 주제를 정한 계기는 다들 어려운 점이 많으시잖아요. 이 시기를 지나기가. 저도 다르지 않겠죠. 특히 마트에 가서 들어가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께서 늘 뭘 뿌리고 닦고 하니까 에너지가 분명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사람들의 그 긴장되고 무거운 에너지들 이런 게 있어서 밖에 외출할 때 그게 분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 시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예요. 영성계에서는 당연히 이 코로나 시국을 인류와 지구 차원의 전체적인 정화와 전환의 계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굳이 영적인 설명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의식 차원에서 이 세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고요. 세 가지로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는 인류 문명이, 물질 문명이 놀랍도록 고도로 성장했다. 한국 사회를 봐도 분명하죠. 반면에 우리의 의식세계가 매우 빈곤하다. 그렇지 않나요? 인간이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는 이제 점점 더 분명하게 이해됐는데, 물질 문명의 고도화와 의식의 빈곤이라고 하는 이 갭이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물질 문명 부분이 아니라 의식의 빈곤으로 인한 고통이잖아요. 사랑의 빈곤으로 인한 고통. 어떤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사랑 노름 말고 미디어가 판매하는 그 사랑에 대한 환영적인 이미지 말고 우리 자신이 마음 안에서 진실로 알고 있는 우리가 열망해오는 그 사랑, 그것이 있는가.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민감하고 의식 세계의 중요성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한 심각한 그 의문과 고통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문명의 패러다임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자연에 대한 심각한 훼손입니다. 더 말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자연과 문명의 관계에 대한 오해랄까? 거짓된 패러다임이 횡행하죠. 즉, 인간이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적대적으로 돌리고 훼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생각. 과연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패러다임의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배워온 지구의 역사에 대한 지식들은 어쩌면 많은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 점점 자명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했던 물질 문명이 고도로 성숙했던 초고대 문명들, 또 외계의 문명에 대한 그 다양한 경로의 정보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인간의 문명이 자연을 적대시하고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이고 이상한 문명론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고도로 발전한 초고대 문명이 있었는가? 이 부분은 유튜브를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귀신 씨나라 까먹는 이야기가 아니죠. 세 번째, 우리가 동의하는 문제의식은 지구 자원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불균형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부의 불평등, 빈부격차라는 말로도 바꿔 말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 대한 통계인데 미국 전체 부의 50%가 몇백 명의 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지만 이 거대한 부의 나라에서 그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정상이 아닐 뿐더러 이 문명의 생존에도 이미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목을 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역동적인 파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기존의 방식과 체제 안에서 이 문제를 수정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사회가 겪고 있는 곤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 차원에서 동의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커다란 문제들, 문명과 의식의 불균형, 자연에 대한 적대적 훼손, 그리고 자원 분배의 심각한 불균형, 이런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대해서 다수가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시스템, 체제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하니까 어떤 급진적인 변화를 열망하게 되었고, 바이러스 문제는 이것을 이렇게 자극하는 계기가 되는 것. 트리거라고 하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게 멈추었어요. 멈추었다라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멈춘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 워크숍에 오신 분들도 그런 질문을 갖고 오신 거잖아요. 멈추었어. 그래, 좋아. 멈추었다고. 우린 뭘 할 거냔 말이죠.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은 내부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안에서. 왜냐하면 외부에서 답을 찾아 헤매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언제나 일시적이었다. 예를 들어 정치, 종교, 재벌들의 대기업,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었나요? 한국인들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정치에 대해서, 또 종교적인 노력들, 또 기업의 발전을 기꺼이 지지하는 것.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지 않다. 즉, 의지할 외부가 진실로 존재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외부가 이제 생각으로 대단히 극단적인 것을 향해 가는 거죠. 이런 위기의 시대에는 특징적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음모론, 하나는 뭔가 기적 같은 미래 예언들입니다. 이미 유튜브에 이런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그 공중파 방송에서도 음모론을 다루었더군요. 이제 더 이상 비밀도 아닌 겁니다. 또한 아닌 한반도의 미래가 뭐 대단히 밝을 것이다. 이 전혀 다른 시대에 대한 예언적 비전들이 있는 것이죠. 아마 둘 다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방향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음모론자들의 우려대로 지구 인류에 재난이 닥치나요? 아니면 기적 같은 그 미래 예언자들의 말대로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때 천국이 도래합니까? 또 지금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그 모든 화두가 백신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백신이 코로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누가 말했으며, 더더구나
앞부분에서 말한 우리가 의식 차원에서 동의하는 세계 질서, 문명 질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백신이 무엇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 백신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게 있어요. 몇몇 제약회사가 전 지구인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돈을 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코로나 팬데믹과 백신 사태가 기적 같은 미래죠. 그래서 내면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진실로 책임을 인정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뭐 지구가 잘못되는 데 있어서 무슨 큰 역할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의 빛이 차이를 만든다. 한 사람이 의식의 전환을 통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자기 안에 있는 빛을 끄집어내서 활성화시킬 때 차이를 만든다. 그리고 내 자신의 빛은 나와 밀접하게 연관된 주위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단 한 사람이더라도. 그렇죠? 자, 세 번째로 이 코로나 시국에 던져주는 질문은 진실로 인간 존재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토록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육신이 다하고 그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들의 복닥질 치면서 사회에서 배우라는 교육 미치도록 투자하고 배워서 뭐 대기업에 취직해서 꽃길이 열렸습니까? 지극히 제한된 생각의 형태 속에 인간을 우겨넣는 이런 측면이 있죠, 인간 안에.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걸 진실로 받아들일 때가 아닌가.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고 빛을 알려주셨던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누누이 하신 이야기고 현대 물리학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다차원의 우주가 있고 인간의 뇌세포가 충분히 빛으로 활성화되면 다차원을 띈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즉 인간이 이 물질 육체에 연결되어 있는 제한된 생각의 틀도 있지만 다차원의 의식을 가진 다차원의 존재다. 이 지점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작은 틀 안에서 사력을 다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그보다 더 무한하다고 한없는 그 신성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자기 안에 소화하고 실천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이걸 실험할 때가 아닌가? 이 궁지에 몰려서 계속 궁지로 파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시야를 이렇게 확장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물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방식으로 해왔습니다만 이 다차원의 존재라든가 다차원의 의식, 다차원의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있는 그대로 그 실상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대한 진실은 늘 어떤 상징이나 이미지를 통해 주어지고 또 그것을 특히 우리 자신의 해석을 통해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는 진리 그 자체가 맨몸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헤일로가 말하는 예수님, 부처님 타령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 다행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 제 말을 믿어요? 당신 자신의 해석을 하셔야죠. 그러나 이런 개개인의 주관적 해석 너머에 뭔가 분명한 근본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선현들께서 또 종교인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가 조금만 해석의 시야를 높이면은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게 통하지 않나요? 따라서 신뢰할 만한 가르침을 스스로 해석
하셔서 그 언어들 너머에 진리를 연결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이토록 제한된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의식을 전환하는 것. 그 기독교 용어로는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다차원의 그 빛의 존재들께서는 인간의 운명, 지구의 운명에 직접 개입할 수 없어요. 우주 최고의 법칙이 자유의지라고 하죠.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따라서 우리 자신이 밝힌 빛을 통해서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차원의 저 위대한 존재들조차도 이 지구의 주인인, 또 내 삶의 주인인 나의 선택, 나의 빛을 통해서밖에 작용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책임을 진실로 받아들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국의 이해 네 번째입니다. 이물질에 대한 정의, 즉 바이러스란 무엇인가? 이 지구상에는 늘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우리 몸에도 뭐 수백 종의 뭔가를 함께 데리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이토록 극심한 공포가 되었는가? 늘 있던 바이러스가 왜 극심한 공포가 되었는가? 이 부분을 질문해야지. 바이러스를 무서워한다. 이거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E = MC 제곱,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고 우주의 근본 방정식입니다. E, 에너지다. 뭐가? MC, 질량을 가지고 속도를 가진 모든 것은 에너지다. 물질로서 질량과 속도를 가진 모든 것은 에너지다. 나도 에너지, 바이러스도 에너지. 그렇다면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 파동과 지나치게 맞지 않는 낮은 파동, 즉 파장이 낮고 무겁고 느리게 흐르는 에너지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물질의 정의, 에너지 파장이 낮고 무겁다. 그래서 느리고 잘 안 흐른다. 예를 들어 똑같이 코로나 백신에 노출돼서 살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감염 이후의 반응들도 달라요. 그러면은 백신 자체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우리 몸에서 그런 일종의 이물질, 낮고 느린 에너지를 어떻게 소화하는가, 그 능력에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내부에, 내 주변에 낮은 파동의 바이러스가 있다면 높은 파동의 에너지로 교체하면 되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안의 에너지를 빛의 파동으로 채우고 교체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일단 그거를 해보고 그 다음 대처법을 찾는 거죠. 빛의 파동은 매우 높아서 그 유사한 것들을 끌어들이고 그것에 심하게 맞지 않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분리되어 나갑니다. 밀도가 다른 물과 기름을 한 컵에다가 섞어놔도 섞이지 않는 것처럼 내 존재 안에 높은 빛의 파동과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파동은 섞이지가 않아요. 내가 빛을 유지하고 있을 때 낮은 파동이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일단 그러면 이물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적극적으로라고 할 때 아까 E = mc 제곱, 이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방정식에 뒤따라오는 것은 에너지가 인간의 의식, 생각을 따른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100년 전에 실험에서 노벨상 줄줄이 받은 내용이에요. 대표적으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칙이라든지 리차드 파인만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빛의 에너지를 끌어당길 것이냐, 낮은 파동을 끌어당길 것이냐는 전적으로 나의 생각, 나의 의식, 나의 선택이다. 바꿔 말하면 두려움을 택할 것이냐, 빛을 택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치유 현장에서 제가 늘 실감해요. 제가 똑같은 치유를 해도 이 치유 속도나 치유 결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쭉 지켜보니까 치유 속도가 느린 분들의 특징, 상태가 쉽게 안 바뀌고 오랫동안 제자리에 있는 분들의 특징이 극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몸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지 않을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도해보는 분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떤 결과들을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두려움이냐 빛이냐 라는 것을 나의 의식과 생각으로 먼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빛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강력한 지구 변화의 시기에 폭격하듯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쏟아붓잖아요. 이 세상이. 뉴스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보십시오. 코로나 시국에서 어떻게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 거의 하지 않아요. 맨날 전 세계 언론이 부정적인 뉴스를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단이 다 동원돼서 두려움과 혼돈의 메시지, 공포스러운 메시지가 우리한테 쏟아져요. 어떤 의식 있는 의료진 분들이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나 매년 독감 바이러스로 사망하는 숫자는 별 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혼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으면 이 두려움의 에너지를 오감을 통해서 즉시 흡수를 하는데 이게 인간의 생화학적인 작용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오감으로 받아들여서 척추 통로로 이렇게 흘려보내요. 그럼 아시다시피 척추 안에는 두뇌와 연결되고 송곳체와 연결된 그 척수가 있고 그 안에 액체가 흐르죠. 거기를 따라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 에너지들이 위로 올라가면 이 뒷부분의 메둘라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송과체, 두뇌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치유할 때 보면 메둘라 부분이 다들 막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실제적으로 여기도 굳고 막 이 부분이 굳어내리니까 아래쪽으로 에너지 순환이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 답답해서 소화 안 되고 머리 아프고 머리의 생각은 늘 혼란스럽고 즉 생각 패턴이나 행동 패턴이 생존과 두려움 방향으로 휘돌아칠 것이다. 이게 다시 또 이 머리에 영향을 주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상이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 시국의 의미예요.